헤비 아우터로 돌아온 삐럴 사이즈입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패딩 제품들도 한번 둘러볼 거고, 나라별 국내에서 유명한 패딩 브랜드도 한번 둘러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에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충전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어떤 충전재가 얼마나 고급이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헤비 아우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 유명한 헤비 아우터 3대장씩 뽑을 거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의 패딩이 어딜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나라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 패딩보다 캐나다 쪽 패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나?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추운 지방의 그런 아이템들은 지역 산물처럼 굉장히 이게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캐나다 패딩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에이크테릭스. 지금 시점 캐나다 브랜드 중에 1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패딩으로 하입을 일어나는 이 경량 패딩이 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지금 뭐 피슬 SV 다운 자켓, 요게 헤비 아우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텍스의 헤비 아우터는 너무 오버스펙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하입이 일어나는 아웃도어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들의 패딩을 보면은 존나 오버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환경에서 입기 좋게 나온 것들을 우리는 영상 7도의 도심에서 입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 이런 아웃도어 감성이 좋은 사람들은 비싸서 못 사는 거지, 그냥 뭐 이거 할인받아서 산다면 무조건 사잖아. 뭐 이렇게 쓱 보다가 이거 예쁘다, 누클리아이, 무난하게 아크텍스 로고 원단과 같은 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막 크게 로고 플레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이 컬러가 예쁘긴 하네. 이 아웃도어는 색감이 있어줘야 돼. 이렇게 하고 난 파란색이야, 요 정도 감성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으로 하입이 또 일어나는 게 캐나다 구스. 그 이름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이 캐나다 구스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로고 딱 와펜 들어가가지고 요 로고 있죠, 요 로고 싹 들어가가지고 있는 패딩들, 그런 것들 거리에서 많이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캐나다 구스 자체 내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이 아니라 패션 쪽으로 활용할 만한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팔리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내가 놀랐던 게 그 일본 삿포로를 2년 전인가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명 중 7명이 캐나다 구스야. 진짜 캐나다 구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삿포로 그 북해도에 있는 사람들, 존나 춥잖아, 눈 막 개 많이 쌓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였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캐나다 구스를 다시 봤어. 다시 보게 됐지만 구매는 하진 않았다. 이게 너무 좀 존재감이 센 것 같아. 이게 또 이제 컬러가 변경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기에는 조금 야매 뜨지 않나? 뭐 기술력, 뭐 이런 기능성, 뭐 이런 것들 다 인정하겠다, 이거야. 브랜딩, 뭐 좋아요. 하지만 지갑이 안 열리는 건 어떡해? 마지막 브랜드는 뭐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로고 심볼도 그렇고 아주 귀여운 맛이 있어요. 이게 얇게 퀼팅이 들어간 패딩들 구매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64만 9천 원?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냥 돈 조금 보태가지고 그 뭐야 아크텍스 갈게요. 아크텍스 미만잡 요거 갈겨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오스트리아가 주는 감성은, 저는 이런 제품들도 물론 좋지만 이 배색, 이게 솔드아웃입니다. 요런 것들이 아크텍스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이것도 캐나다 브랜드인데? 나쁘지 않은데? 구스다운으로 회귀해버려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갑이 열리는 제품이라는 거죠.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 캐나다보다 좀 이 다운에 있어서 살짝 약해. 하지만 미국의 그 시애틀 쪽, 이 미국의 북부, 캐나다의 그 싹 인접해 있는 데는 그래도 추워요. 그런 데에서 이제 시작한 브랜드도 꽤나 있거든요. 파타고니아는 오늘 좀 빼자. 파타고니아 미안합니다. 오늘 좀 뺄게요. 이게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나는 되게 뭔가 프리미엄 정책을 가져가면서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2014년인가 그때 좀 앞쪽에 들어온 패딩인데, 요즘에 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거든. 뭐 스타일리시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그 특유의 미국의 러프함이 느껴집니다. 뭐야 이거 아저씨 아니야? 야 이거 뭐 그 실리콘밸리 뭐 IT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이 파타고니아 조끼처럼 입는 그런 브랜드 아니야? 근데 하지만 이 기능성이나 너무 패션
패션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 쿨함,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이 로고 플레이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새로운 때문에 요즘에 국내 사람들이 좀 찾고 있는 패딩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따뜻함,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리고 로고 플레이 이거 겹치기 싫어요, 난 좀 이제 새롭게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은 쓰고 싶어요, 대장급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지에 올려가지고 한 번쯤 고민해봐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표하는 브랜드 하나 꼽자면 It's not bad.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국내 라인 전개하고 있잖아. 여기 연무장길에 이게 화이트 라벨이 그렇게 하입이 일어나고 리셀이 붙고 줄 서 있을 정도인가? 라고 했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조금 본다면은 무난한 제품들이 많고 눕시 위주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지금 눕시 기본 그냥 하나의 컬러로 된 것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좀 패턴도 들어가 있고 컬러 배색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좀 크롭하게 나온다던가 로고 위치가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많이 봤을 디자인에서 살짝만 변경된 아이템의 소비를 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우리 은우 형님이 입은 제품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은우 형님이 입었다, 송강님이 입었다 뭐 이래가지고 사고 싶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보긴 합시다. 이거 데님으로 돼 있는 건가? 뭐 재미있는 디자인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뭔가 이렇게 헤리티지가 강력한 브랜드들이 너무 트렌디한 제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괜찮은 건가 싶었거든요. 폴로를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이제 뭐 클래식, 아메리칸 헤리티지가 있어. 근데 갑자기 폴로에서 존나 트렌디의 최전선에 있는 디자인 막 뽑아가지고 막 패션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폴로는 스타일로 입는 거야. 그 스타일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다른 스타일 접하다가 고개 돌려보면은 이 폴로 스타일이 그대로 있고 이게 트렌드가 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웬만하면 모든 품목, 모든 디자인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같은 위치에서 노스페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트렌드보다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그것 때문에 이제 노스페이스를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트렌디한 거야. 이 트렌디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이 이게 남성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가 없어. 그 일본이랑 우리 정도? 중국만 가더라도 남자들 다 그냥 만두야. 뭐 신경 잘 안 씁니다. 여자들은 명품 막 걸치고 막 해도 남자들은 그냥 만두야. 근데 국내에서 이제 트렌디한 느낌이나 헤리티지가 강한 브랜드가 이런 트렌디를 빡빡빡 넣어서 노스페이스 로고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나는 처음에 좀 이질감이 들었다. 뭐야 노스페이스에서 이런 디자인을 해? 뭐 옛날에 아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입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미 적응이 완료됐어요. 노스페이스 트렌디하다, 힙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야 벌써 봐봐, 화이트 라벨로 들어오니까 야 제품들 많이 입혀졌죠. 일단 배색이 기본으로 들어가 버려. 뭐 할인할 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뭐 할인할 때 이제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뭔가 패더드 프렌즈 노스페이스에 비해서 맞아요, 벤치프레스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거기에 뭐 비빌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파인 등반계에서 마니아층이 두텁고 기능성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스투시어법으로 국내의 인지도를 넓힌 마운틴 하드웨어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기능성으로는 충분하죠. 여기에 아우터를 가져간다라는 건 좀 남들과는 다른 그런 로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마운틴 하드웨어 제품은 막 패셔너블하게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디자인이 그냥 진짜 실용적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냥 입어서 힙한 느낌이 난다? 좀 쿨한데? 좀 약간 일본의 몽벨 포지션이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하이 많이 올라오죠. 대표적인 이탈리아 브랜드는 뭡니까? 스톤 아일랜드는 이런 느낌을 계속 그냥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요즘 트렌드, 우리 대중의 시선이 요즘에 맞아떨어져서 트렌디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 한때 막 뭐 그 초롱이 이런 사람들이 막 입고 막 다니고 이 와펜 막 해가지고 그 명성이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뭐 역시 대장급 패딩 하면은 스톤 아일랜드만한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뭐 더 윗급의 아이템들도 많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200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나 패딩 제대로 된 거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은 스톤 아일랜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즘은 그래요, CP 컴퍼니죠. DDJ 많이 입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안 들어가. 마치 성수의 땅값이 막 존나 올라오는데 지금 가가지고 사는 느낌? 뭐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 최고점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확신의 트렌드 아이템이잖아.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이런 디자인 결로 많이 나오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너도 나도 사고 싶은 브랜드 어떤 패딩 사고 싶어? 나 디디쉘. 어떤 패딩? 디디쉘, CP 컴퍼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 CP 컴퍼니 이제 올라왔어? 그럼 난 스톤아일랜드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지만 물론 저는 둘 다 안 삽니다. 너무 비싸요. 이 패딩의 이런 워싱감을 표현하는 거랑 그 다음에 기술력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대놓고 막 그래픽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힙스러운 무드가 나는 게 나는 스톤아일랜드 CP 컴퍼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요런 것들 이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거는 묶어서 얘기할게요. 뭐 한 통속이니까.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 또 하나 이야기할 거 타트라스. 이거는 사실 추천보다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편집샵들이 막 밀고 해도 올라오지 않는 브랜드다. 이탈리아 브랜드가 뭐 많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타트라스가 이 로고 심볼이 예쁘긴 하거든. 이 왼쪽 보통 여기 팔 쪽에 들어가는데 내가 10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본 게 아티지, 압구정로드의 아티지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지금도 바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탈리아 패딩 하면 나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타트라스다. 예, 이거 뭐 이런 패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르노. 요즘에 또 그 로로피아나 뭐 콰이어트 럭셔리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잠잠한 슴슴한 디자인의 패딩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이탈리아는 확실히 그 고가의 제품들을 이렇게 우아하게 풀어내는 그런 이제 멋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입어. 뭐 힙하게 입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담백하게 좋은 소재로 옷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입습니다. 약간 삐띠어모 약간 그런 스타일 있지. 뭐 클래식하게 입고 그 위에 싹 쉐기야. 근데 우리가 볼 만한 패딩은 약간 CP 컴퍼니랑 스톤 아일랜드 이거죠. 항상 사고 싶지만 돈이 비싸가지고 약간 야매대한 뭐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패딩이 괜찮은 게 많아. 오래된 것도 많고 이것도 역시 오래된 브랜드죠. 골드윈. 요즘에 로고 플레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완벽한 기술력을 찾고 있는 사람, 좀 다른 브랜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브랜드입니다. 막 그렇게 트렌디하다고 나는 잘 못 느껴. 솔직히 얘기하면 크롭하지도 않고요. 경량 패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 트렌디해 보이려고 작정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이들이 가져가는 디자인이 트렌디해 보여. 약간 그런 브랜드예요. 트렌디할 게 있나? 뭐 약간 그 일본 쪽의 브랜드에서 뭐 봤으면 봤을 법한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뒤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멋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 골드인을 입는 한국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 또한 마케팅이 되거든요. 몽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셔너블하진 않지만 입는 순간 그 아재 맛과 함께 쿨함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술력으로 가는 브랜드죠. 스펙 대비 가격이 정말 착하잖아요. 이 몽벨이. 그래서 가격 대비 퀄리티를 찾는 사람이 가져가기에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브랜드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몽벨은 또 이제 그 중고장 에서 샀을 때 카타르시스? 오르가즘이 느껴져. 뭐 이런 거 10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10만 원에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럼 딱 보고 이야 존나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난가 패딩 이제 하라주쿠나 뭐 일본 가본 사람들은 그 난가 매장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캠핑 용품도 좀 판매를 하지만 이 패딩 가끔씩 존나 맛있는 것들이 나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트렌디하려고 애쓰지 않는 브랜드거든요. 전반적으로 제품들을 봤을 때 막 트렌디하려고 애쓰지 않는 브랜드인데 이거 왜 이렇게 트렌디하고 예쁘냐. 와. 그리고 지금 시점에 국내에서 이 난가 로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정말 캠핑 마니아들 아니면 없기 때문에 신선함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잘 되고 하이브 일어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골 기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연오리 새끼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난가 한번 선택지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다이와피어. 낚시일 때 만들다가 거기서 어페럴로 전개하는 다이와피어 39. 여기는 제가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 베스트도 너무 좋고 만듦새도 좋고 털도 안 빠져. 지금 거의 뭐 3년째 내가 패딩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베스트로 털이 안 빠지고 따뜻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만듦새를 좀 따지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떨까. 다이와피어는 확실히 좀 트렌디한 맛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가지고 이 포켓이 막 많이 들어가거든요. 낚시하잖아. 제품도 크롭한 것들도 있고 포켓이 막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 포켓처럼 이게 뭔가 그대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좀 간지가 난다 할까? 난가는 묵직한 간지가 있어. 이게 예민하게 따지면 좀 묵직해. 저 새끼 뭐 산속에서 자연인 되기 직전이다. 약간 그런 감성이 있다면은 이 다이와피어는 뭘 좀 안 해? 트렌디하네? 약간 이런 느낌? 떼쌍
또 일본에서 또 야 이거는 뭐 내가 말한 다이아피어, 난가, 골드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데스상트는 대중입니다. 이 데스상트의 로고가 나는 어렸을 때는 좀 짜쳐 보이는 적도 있었어. 화살표 이거 뭐야? 근데 스노우보드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보드를 타면서 그 커뮤니티에 속해 보니까 데스상트는 최고야. 거기서 최고. 그래서 데스상트 존나 멋있구나. 그 기술력에 내가 압도돼가지고 존나 멋있는 브랜드구나. 근데 내가 평상시에 입지는 않아. 근데 간혹에 데스상트에서도 상위 라인이라고 해갖고 무슨 뭐 하나 전개하던데 그런 것들 팝업 해가지고 막 연락 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이름이 뭐지? 얼터레인, 데스상트 얼터레인 맞아요. 이게 좀 많이 고가더라고. 난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너무 비싼 대장급 패딩들을 봐서 그런지 많이 고가처럼 안 느껴지네. 근데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고가긴 하죠. 약간 좀 런닝하는 사람들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로고 플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러나고 그 옷을 입다 보면 맨 처음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본 따지고 막 이것저것 색안경 존나 끼고 저건 짜치는 브랜드, 이건 괜찮은 브랜드 이런 생각하지 옷을 오랫동안 계속 좋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딴 거 따져서 뭐 할 건데 그냥 입었을 때 나한테 잘 어울리고 멋있고 기술력 내가 만족하고 실용적으로 너무 좋고 그런 브랜드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짜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색안경들을 옷 좋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좀 많이 갖는다. 그게 내가 요즘에 좀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 가야죠. 국내 찐또배기 김치 아웃도어 바이브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첫 번째 타자 바로 코롱 스포츠. 코롱 스포츠가 명실상부죠. 블랙야크 그 다음에 뭐 K2 이런 애들 싹 와봤자 지나갈게요. 다 코롱 스포츠. 이게 마니아층도 두텁긴 하지만 약간 좀 강남의 사업가들이 즐겨 입는 패딩 같은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브랜딩도 잘 가져가고 정말 좀 괜찮은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별로 제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국내 브랜드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지만 내려다 보면은 일단 이제 절충해가지고 요거 62만 원, 이것도 25FW 스티브연 착용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예쁜데? 이 로고가 어느 생각부터 예쁘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팝업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캠페인 이런 것들도. 그럴 때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가져가는 움직임이 정말 괜찮다라고 나는 실제로 많이 느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 로고에 대한 색안경이 없습니다. 좋아요. 이런 것도 나와. 요거는 좀 젊은 층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 이 코오롱 스포츠에서 정말 저가거든요. 엔트리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막 퀼팅 막 여기저기 조져가지고 야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근데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이 나온 듯한 느낌. 저는 코오롱 스포츠 국내에서는 거의 뭐 1티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쁘다 이런 것들. 이런 브랜드가 많아져야 돼. 이런 브랜드가. 일본은 이런 브랜드가 많잖아. 우리도 이런 브랜드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바짝 쫓아가는 이런 브랜드 게일입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브랜드고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죠. 이렇게 아웃도어 스타일로 이 정도 헤비 아우터의 가격대를 끌고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를 끌고 가면서 내 구독자들에게도 사고 싶은 브랜드, 그리고 또 이제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사고 싶은 브랜드. 일본에서도 브랜드 존나 괜찮은데 멋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역사가 있는 브랜드. 저는 이 케일 같은 브랜드가 더 힘을 받고 쭉쭉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일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브랜드입니다. 저는 사지 않을 거예요. 돈 좀 아낍시다. 다음은 이스트로그. 이스트로그도 이제 패딩 얘기할 때 한번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또 반박이 많을 수가 있어. 갑자기 뭐 이스트로그냐, 아웃도어 뭐 스포츠 브랜드가 지금 이거 장악을 했는데 갑자기 뭐 아웃도어 브랜드 이스트로그 가져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독보적이잖아. 이게 난가 콜라보. 예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드잖아. 뭐 법인이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하는 브랜드잖아. 기업이 하는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가 100만 원 이상의 패딩을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야마, 그 간지, 그 자신감. 난가와 콜라보 해버리는 그 파이팅. 맛있습니다. 잘하긴 잘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멋있잖아. 디자인도 트렌디하고. 근데 막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퀼팅이 난도질 되어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입는 뭐 많이 쳐줘봤자 20대 후반들이 입는 그런 패딩이랑 다르잖아. 뭔가 이렇게 퀼팅이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테이핑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어른들이 입는 트렌디한 디자인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또 플러스 요인, 플러스 점수, 뭐 내가 점수를 줘서 뭐 할 건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런 점수를 드릴 수가 있다. 조금 더 진지한 패딩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 가죽 덧대가지고 신기야. 이제 뭐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는 패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패딩이
야 이거 뭐 국내 패딩 중에서 대장급 3대장 안에 들어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충전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충전재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쳐주는 거는 구스다운, 가볍고 같은 부피 대비 따뜻하고, 근데 단점은 뭐야? 젖으면은 살짝 좀 그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스다운은 별 5개 정도고 덕다운은 별 4개 정도. 약간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구스다운보다 딱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덜 따뜻하다? 같은 부피 대비 덜 따뜻하다? 하지만 안정빵이고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흔히 뭐 고급 패딩이라고 불릴 만한 패딩에는 다 덕다운이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은 구스다운으로 가는 거고, 덕다운을 입다가 구스다운을 입으면 그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스다운 입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프리마루프트, 이게 미군이 개발을 한 건데 합성 소재, 합성 충전재 중에서는 최고예요.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물에 젖어도 괜찮다. 그래서 구스다운이 5점, 덕다운이 4점이라고 했을 땐 이 프리마루프트는 3점 플러스 알파. 실용적입니다. 굉장히. 덕다운한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밀리나 생각을 하지만 뭐 그 이제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밀린다고 하더라도 3점을 주기에는 애매하다. 3점 플러스 알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신슐레이트가 3M 합성 솜이잖아. 가격도 좋고 가볍고 데일리용으로 최고다. 일반적으로 스트릿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냥 막 존나 싸지도 않고 존나 비싸지도 않고, 아 이거 뭐 천연 소재는 아니고 합성 소재인데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신슐레이트 그나마 괜찮다. 약간 좀 중급가? 중급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뭐 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나는 좀 취급을 안 하긴 합니다. 그 웰론, 제가 경험했던 웰론 패딩은 5년 전 디프리크 패딩 이라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너무 좋았지만 이게 몽글몽글 뭉쳐있고 막 털 쏠림 있고 좀 너무, 그러니까 경험했던 게 좋지 않았다? 지금 뭐 구스다운, 덕다운, 신슐레이트, 프리마루프트 이런 것들 다 가격 눌러서 판매를 하는데 굳이 웰론까지 갈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디자인에 따라서 얇게 그냥 퀼팅 넣어가지고 뭐 몇 온스 넣는 정도면은 그냥 솜,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로 가면 돼. 가장 저렴하고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제 입는 그런 것들로 가면 되지. 웰론은 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로는 좀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신슐이나 프리마루프트가 낫다. 덕다운도 좀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덕다운 가셔도 충분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좀 주목하고 있는 제품, 개인 취향, 요즘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패딩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팔라스. 냉정하게 말할게요. 진지하지 않아요. 이게 리셀이 갑자기 떨어졌어, 아니면 중고 장터에 막 40만 원에 나왔어, 그러면은 살 것 같아. 근데 너무 비싸. 옷들이 좋게 만들어서 비싼 거를 알겠어요. 그래 비싸다고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사겠다는 얘기죠. 이 보면은 이 리스탑 나일론으로 또 이제 원단도 좋은 걸로 갖다 쓰고, 팔라스 패딩들이 몇 년 전부터 보면은 이 안쪽에 이제 이거 덮어 써가지고 실용적으로 바람도 막아주고, 이 모자를 썼을 때 꽤나 귀엽더라고. 이 팔라스 패딩들이 꽤나 귀엽다. 나 패딩 많이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안정빵인 거, 하지만 짜치지 않는 거 하나 사고 싶다. 돈은 있으니까 하나 추천해봐요. 그래? 너 팔라스 사? 이렇게 되는 거야. 팔라스 오클리 협업 제품들도 예쁜 것도 많고, 패딩은 팔라스가 잘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투시 마운틴 하드웨어를 보기 전이었다. 가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60만원. 아직 리셀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사이즈는 또 이제 이지랄 해버리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죠. 이 배색 포인트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알파인 등반계의 마니아층이 많은 마운틴 하드웨어랑 협업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품들보다는 나는 이렇게 좀 이제 눌러주면서 요거 매력 없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매력이 아예 없다. 이런 게 매력 있잖아. 오히려 이게 되게 멋쟁이들이 입을 컬러라고 본다면 안정적으로 그나마 재미없진 않게 입을 게 딱 이거이지 않을까. 따뜻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패더드 프렌즈.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좀 아웃도어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브랜드 패딩들 많이 있잖아.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디자인으로 패딩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웃스탠딩도 그렇고 모이프도 그렇고 뭐 웬만한 브랜드 다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디자인에서 내가 끝판왕 하나 산다? 그럼 패더드 프렌즈 나쁘지 않죠. 아직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대장급 패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CP 컴퍼니 디디션 역시 그 대표 컬러보다는 살짝 요거 상징적인 컬러 이거 금방 질립니다. 또 산 사람들 죄송해요. 한번 대유행을 하고 모든 대중들이 사고 싶은 패딩은 이게 또 이제 이 사이클이 있어. 뭐 물론 CP 컴퍼니는 뭐 유행 없이 클래식하게 입는 아이템이긴 한데 나는 조금 더 CP 컴퍼니를 구매한다면은 블랙으로 구매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요즘 그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는 트렌드 최전선에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요.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구독자들 중에서 참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딩 대장급으로 하나 사가지고 그냥 겨울마다 꺼내가지고 그냥 입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추. 근데 패딩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이거 사면 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한번 사가지고 입을 때마다 친구가 이제 살짝 건들면 건들지 마 지금 얼마짜린데 그래. 그런 새끼들은 사지 마. 자격이 안 됐어. 사람 위에 물건이 있는 새끼들 그런 애들은 이제 구매를 하지 말라. 그 얘기야 내 얘기가. 그 다음에는 몽벨. 요거는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 존나 아재 만나서 나 싫어요. 야 fuck you. 이거 100세까지 입는 패딩이야. 건물주 패딩이라고. 나중에 100세 돼가지고 건물주 돼가지고 딱 입으시면 돼. 실제로 뭔가 성수동에 돌아다니면 저 사람 뭐야. 나이가 조금 있는데 어깨가 쫙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어깨가 그 내가 운동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가오가 장착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딱 풍채가 싹. 그런 사람도 뭐 이제 몽벨. 그 한지가 있어요. 뭐 몽벨 패딩 괜찮은 거 정말 많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풀리지 마. 요것도 뭐 괜찮고 이런 것들 그냥 빵빵하게 가가지고 즐기시면 된다. 엔드원더. 여기 엔드원더 내가 올해 초에 그 그라미 취업업 제품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50만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확실히 디자인적이나 뭐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힙하긴 하죠. 110만원 115만원인데 좀 솔리드한 맛이 있어. 안정빵 제품 이런 것들은 그냥 51만원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냥 배송비도 4만원 이렇게 또 이제 꼼수를 많이 쓰니까 한 60만원? 가격 자꾸 올라가는데 야 좀 더 숙성시키고 더 가격 내려가면 그때 이제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예쁘긴 하다 엔드원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 드레이크 녹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괜찮아. 정가 이하. 넬스타이즈도 정가 이하. 8,000원 이하. 이거는 좀 힙하게 입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자칫 잘못 영포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야마로 가는 거지. 스트릿을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런 패딩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냥 끌려. 이건 고민하기보다는 너희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니즈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것들을 봐도 40만원대의 패딩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 녹타 콜라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 패딩 둘러보는 건 여기까지야. 나라별 헤비아우터부터 충전재부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주목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패딩들 한번 싹 보여드려 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면 이 중 안에서 쇼핑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